안 보이는 부분은 제가 재밌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국 순회 특강, 예, 대한국인에게 고함이라는 그 특강을 또 들으시고 더 이렇게 추가로 이어서 듣고자 하시는 분하고 또는 지난번 시간에 참여를 못해서 오늘 꼭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다 맞춰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들려드릴 내용은요, 그동안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재미를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바탕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제목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잃어버린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정신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잃어버린 한민족의 뿌리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일제에게 아직 외국 역사를 못 찾고 있는 우리 진실의 역사를 오늘 알아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찾아서라고 할 때는 도대체 한민족의 그럼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 보통 제가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 군대 가가지고 군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는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얼 차례라고 하죠. 그 얼을 차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얼. 그리고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만나면 우리가 뭘 먼저 봅니까? 그 사람 외모 중에서 얼굴을 보죠. 이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얼이 담겨 있는 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얼 빠졌다, 얼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얼이라는 것은 한민족의 이제 정신인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 한민족의 정신, 얼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찾지 못해서 우리는 제대로 얼을 찾지 못하는 얼 빠진 민족이 되어 있는가? 어디서 그걸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광복절이 몇 주년이었죠? 75. 예, 아까 3.1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100주년이었죠. 74주기가 됐죠. 예, 그래서 나라를 찾은 지는 74년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역사와 문화는 제대로 회복했는가? 사실 이것이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청산해야 될 적폐가 아닌가. 친일이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의 아베 노부유키가 우리나라를 떠날 때 이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 장담하건대 한민족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그럼 뭡니까? 100년 전에 일제가 심어놓은 그 식민사관과 그죠? 식민문화통치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100년 뒤에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사람 말대로 지금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아직 친일 청산이 다 되지 않았고 얼마나 일제가 3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 문화와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는가.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잊고 지냈지만 그것은 계속 이렇게 망령으로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가 뭐냐면 일본은 지금 현재 우리의 역사를 빼앗기 위해서 먼저 영토를 하나씩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사실 지금 아베 정권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이미 전 세계 로비를 해놓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독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교과서에 어느 나라 땅으로 일본 땅으로 지금 다 명시를 해서 국제사회에도 로비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중학교 올라가는 학력평가를 지금 안 치죠. 이제 뺑뺑이 돌리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은 지금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시험 문제에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애들 몇 번에 동그라미 치겠습니까? 4번이겠죠. 예. 그리고 우리 3, 4세기에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파견 정권을 세워서 한반도 남부를 다스렸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 이전에 원삼국이 있어서 초기에는 힘이 없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굉장히 이렇게 강했고 가야가 강했다라는 게 지금 유적과 유물이 나오지만 그 시대는 일본이 다스렸다라는 것으로 지금 우겨서 모든 교과서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이게 100% 명시가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일본은 저렇게 우리나라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일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베 정권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지금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역사를 조작해놓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한반도의 영토는 와라. 국제적으로 우리가 고대에 다스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분을 삼아서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역사 전쟁은 뭐로 갑니까? 영토 분쟁으로 가고 이것은 국가 간의 대립으로 가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한다. 지금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일본이 심어놓은 그 역사를 우리가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우리 역사를 바로 찾는 것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역사 광복은 한다. 나라의 영토는 찾았지만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역사는 아직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찾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그것을 주장하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대한사랑의 역사 광복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74주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청산되지 않은 이런 시민사학의 그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국지사들이나 독립군들이 가르쳤던 역사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 역사가 핵심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환단고기 책에 들어있죠. 자, 근데 우리 독립군들을 양성했던 대표적인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잖아요. 자, 그럼 신흥무관학교가 보십시오. 1910년 주권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이 땅에서는 못하니까 만주로 가자 해서 서간도로 가서 그죠? 이시영, 이회영 선생님 그 형제간들하고 그죠? 또 어디입니까? 안동의 임청각 누굽니까? 이상용 선생이 가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다가 이게 실천했잖아요. 사실 당대에 그 우리나라 이 서울에 있는 명동이라든지 이 땅은 거의 다 사실 이회영 선생님 그 집안 땅이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재산이 뭐 필요 있냐? 독립을 하는데 다 바치자 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간들이 그대로 따라서 형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청각에는 실제로 자기 뭡니까 사위까지 해서 그죠 아들까지 해가지고 집안에 9사람이 독립운동가가 다 이렇게 바쳤던 바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독립자금을 대니까 아니 뭐 의병활동을 하던 사람 농민들 독립운동 하려는 사람들은 다 와라 먼저 재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그들이 마음 편히 다 왔던 겁니다. 그렇게 뒷받침했던 거죠. 근데 신흥고등학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과목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군사 과목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신흥무관학교 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흥무관학교 교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화 암살에도 나왔던 분인데요. 지청천 장군이거든요. 지청천 장군은 원래 그 일본의 그 정규군으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가 주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배웠던 그 정규군의 전술과 전략을 다 배워서 독립군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암살에 보면 저격수 안호균 나오죠. 그 안호균이 보면 이 지청천 부대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고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면서 약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학교장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우리 이번에 홍범도 장군 봉오동 연투 혹시 보셨어요? 이야기하죠. 야, 우리는 독립군들은 술을 셀 수가 없어. 왜? 일본군들은 국민혈함이는 정규 군대에서 입대를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고 이렇게 딱 인원이 정해지니까 그 사람들은 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독립군들이 왜 인원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까?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 총칼을 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야, 너 뭐 하다 왔어? 저 농사 짓다 왔어요. 너는 저 붙들다가 왔어요. 너는 마당 쓸다가 왔어요. 어제 농부였던 사람이 오늘 의병이 되고 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은 의병이 되고 독립군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흥무관학교는 우리 그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가장 체계 있게 군사훈련을 시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가르친 교육이 뭐냐? 나라를 찾으려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역사교육 시켰어요. 보세요. 김원봉 의열단 무력으로 우리가 일제를 갖다가 테러를 하고 암살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13명 중에 8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많이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출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북지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리뮤엘스의 아리랑 김산의 회군인데요. 이 김산은 자기가 11살 때인가 이렇게 신흥무관학교에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안 돼 그랬어요. 아니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독립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키보다 지금 총이 더 큰데 어떻게 니가 총을 쏘냐, 더 크고 와라 이러니까 계속 쫄랐답니다. 계속 쫄르니까 야, 얘 참 어린 나이지만 열정이 대단하구나,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한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패거록을 쓰는데 보세요. 그날을 위해 우리가 광복 전쟁을 하는 그죠? 해방을 위한 그날을 위해서 학교를 마치고 낮에는 군사훈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 특징 중에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이 있었다. 이상용 선생이 지은 대동역사가 국사교재였는데 그 대동역사는 만주를 옛 우리 오조선의 영역으로 하고 당군의 실존 인물이었고 그런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르친 그것이 바로 역사 필수 교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역사를 가르치니까 당군은 당연히 우리의 국조고 그죠? 우리의 뿌리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우리 한반도의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흥무관학교 교관은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서부로 흥양대원 남의 양자에 여러 만만 거는 자손 어머 기르고 동해 손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전너겨 기르니니요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그대가 숨 끓는 피가 우리 핏줄에 잘잘잘 걸치며 온다. 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 만만 헌원 자손 어버지고 헌원은 누구죠? 중국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잖아요. 우리 탕록에서 지우천왕과 10년 동안 72번을 싸워서 72번 박살나고 지우천왕은 72전 72승 잡았다가 풀어주고 잡았다가 풀어주고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73번째 잡아서 신화를 만들고 문화를 전수했다고 그러죠. 그러니 헌원 자손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화민족입니다. 여러 만만 중화민족들을 업어기렸다는 거, 애기처럼 이렇게 업어기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해섬 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누구를 말하겠어요? 일본이죠, 일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애들은 업어기르고, 일본 애들은 품에다가 이렇게 젖먹이 가면서 키웠다. 우리 민족이 중국과 일본에 뿌리고, 우리가 다 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우리 무슨 나라에? 배달나라. 아니,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군을 기르는 신흥무관학교의 교가가 배달나라에 그러는데 변 선생님 배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교가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배달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세요. 후렴구에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우리 자손들이라 우리 청년들이라 우리는 뿌리가 배달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배달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왜 햇빛이 드는 땅을 양달이라고 하고 그늘이 지는 땅을 응달이라고 하죠. 음양에서 왔잖아요. 달은 바로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수도 아사달도 아침 햇살이 비치는 땅이다. 달은 그런 뜻이에요. 배달은 밝은 땅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광명의 제국에서 비롯됐다. 그걸 나라 이름에서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 저기 사람 이름 함부로 안 짓죠?
살다가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이름을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바꾸기도 하죠. 너는 뭔가가 이름에서 기운이 안 맞아. 그러면 온 국민이 사는 나라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광명을 선포하고 펼쳐냈던 광명민족이라는 알았기 때문에 배달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독립운동을 하러, 여기 보십시오. 러시아 바로 국경 아래, 이 포인트가 좀 약하네요. 예, 국경 아래 배달촌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세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한인촌도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배달촌입니다. 자, 우리 전라도 정읍에서 안양으로 시집을 왔어요, 아주머니가.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때? 정업대. 정읍대 이렇게 부르죠. 배달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을 이름 배달촌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 군 체험 훈련하고 막 병영 소개하는 건 뭡니까? 배달의 기술. 우리 주말마다 봤잖아요, 그죠? 또 해군 사관학교 교과도 보세요. 씩씩한 배달혼을 기르오리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에도요, 제가 학교 특강을 가보면 우리는 배달의 정제를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 물어보면 교장 선생님부터 모릅니다, 그런 것은. 예, 언제부터 옛날부터 처음 만들었는데 그 그냥 교과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지수를 모르는 겁니다. 자, 공군사관학교 교과는 어때요? 우리는 피 끓는 배달의 아들, 높고 빛나는 한변의 정신, 단군 성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나라를 지킨다. 상무 정신이 어디서 왔다? 배달과 보조선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광식 명예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3064 보조선조에 보면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환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글자를 잘 세보면 뭐가 나옵니까? 단군에 대한 내용은 191자밖에 안 나오고요. 환웅과 관련된 기술이 오히려 246자가 나옵니다.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고조선조가 단군과 고조선이 어떻게 성립됐느냐 그걸 적었지만 환웅에 대한 말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웅 신화로 접근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냐. 만약에 신화로 말한다면 신화는 아니죠. 자, 그리고 임재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요. 환웅이 세운 신시는 아예 나라 이름으로도 생각 안 한다. 지금 시민사학자들이. 백제, 옥저, 무역, 임돈 이런 것들은 열국인데 조그마한데도 나라 이름으로 취급하면서 신시는 나라 이름으로 취급을 안 한다. 환웅이 뭐냐? 천왕이다. 왕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냐. 그리고 수도 신시라고 하는 우리 그죠? 신의 도시라고 해서 나라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개국 기념도 있고 홍익인간의 중심도 있고 다 있는데 국호는 어째서 이렇게 인집한 나라로 간주하지 않냐. 이게 어디서 왔어요? 배달입니다. 배달에서 왔는데 고조선이 단군 신화로 변하니까 아예 그 이전에 역사는 신화로 치고하는 나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규직 선생님은 배달 학원을 세워서 실제로 우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이 김규직 선생님은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이때부터도 계속 정화수 떠놓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정화수 떠놓고 하늘에 기도하고 단군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독립투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문화는 바로 이런 홍익인간 정신에서 왔다. 민족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 우리 잘 아는 부산 안창호 선생. 독립운동가 중에 또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우리 황도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집을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거룩하다 의탕탕 대황주의 성덕 거룩하다. 이분들도 사실 뭐 천주교입니까? 기독교 신앙 쪽이지만 어때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우리 역사 문화를 통해서 나라를 찾는데 그 단군에 대한 위대한 성적을 이렇게 참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으냐? 상해 임시정부에서는요 더 놀랍습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 누굽니까? 김구 선생이죠. 김구 선생은 원래 어릴 때 소년기에 뭘 하셨어요? 예, 동학의 황해도 애기 접주였지 않습니까? 애기 장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을 했기 때문에 하늘을 알았어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임시정부의 교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모를 수가 없었죠. 자,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납니다. 보세요. 1919년이 3.1운동 때문에 뭐 3.1운동도 사실은 이거 뭐 독립운동 3.1운동이라는 말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아니, 나라를 찾는데 우리가 뭐 새마을운동하듯이 찾았습니까? 안 그래요? 독립전쟁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대일항쟁기에 우리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등방군을 쏘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장군으로서 민족의 원흉을 쏘았다. 그러면서 한 15가지 쫙 대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한 거지 운동한 게 아닙니다. 이 표현 자체를 사실은 달리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3.1절 이후에 일본이 탄압이 심해지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흩어져 있던 한 3개 임시정부를 묶어서 상해에서 정부를 딱 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신서우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대한으로 하자. 그러니까 아니 대한제국으로 망했는데 왜 다시 그 망한 이름을 쓰냐 하니까 아니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으로 이름을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서 왔어요? 대한제국에서 이어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우리 전통이 이어지죠. 근데 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모든 애국지사들은 어디서부터 뿌리를 잡냐? 자, 논란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3.1절 23주년 기념문에 선문에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군구역 사만 쭉 해서 대한민국을 거쳐서 5천년의 국가주권이 이어졌다. 지금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환국에서부터 우리는 뿌리를 이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바보 아니죠. 당시에 제일 똑똑한 한학자들이었고요. 그렇죠. 당시에 굉장한 석학들이었고 민족의 애국지사들이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웬만한 함자들 이런 건 다 통달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역사책을 보고. 자, 유일한 독립 여당입니다. 환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 국맥은 아래로만 5천년이 아니라 위로도 5천년, 아래로도 5천년. 그럼 몇만 년, 1만 년이 되죠. 상하 5천년을 이어오면서 한 차례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 이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가 뭡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와요?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일제 이만희 시류가 조선사 편수회에서 국자를 인자로 바꾸는 바람에 쪼개가지고 환국이 환인으로 변조가 되어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글자를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라는 글자로 바꾸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 영인본이죠. 그러면 환국이 환인으로 이렇게 바뀌면 글자 하나로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뿌리 역사를 말살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이 한국의 역사는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93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유적과 유물이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그 지역을 공산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산문화의 유적과 유물은 고조선이 아니라 고조선보다 더 오래된 그 이전에 우리의 뿌리 역사 시대를 밝혀주는 흔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이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산문화는 20세기 고고학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발굴이라고 이렇게 고고학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계 4대 문명은 우리가 보통 강가에서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이죠. 이집트, 황하, 그죠? 중국, 그 다음에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 5,500, 많이 올라가면 6,000년, 그죠?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산문화는 보십시오. 중국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자, 만리장성을 세로로 쏘은 게 아니라 가로로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예, 만리장성 바깥 위쪽에 있는 여기 예, 만주 지역은 흉노, 오랑캐다. 자기들보다 미개한 민족이고 자기들은 중국 황하를 중심으로 중원지방에서 이렇게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우수하다. 여기는 덜 떨어졌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공산문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황하에서 볼 때 야만인, 위계하다고 봤던 저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죠. 완벽한 문명이 나옵니다. 무덤, 재단, 신전 요 세 개는요. 고대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근데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잘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빗살, 무늬, 토기, 돌무덤, 석관묘, 비파용, 청동검.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는 거? 우리 여사님 어디 가면 저거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박물관 가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뭐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은 빗살, 무늬, 토기가 아니라 실을 한 무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무덤이 아니에요.
땅에다가 목광묘로 이렇게 토광묘로 그냥 묻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 문화는 한반도와 연결되는 유적 유물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큰일 났다. 저건 누구 거다? 한민족 거다. 한국 거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워낙 넓은 지역에서 나오니까 화면 나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덮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한국의 학자들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야, 저거 우리 거면 우리 고조선 이전이잖아. 우리가 우리 걸 빨리 파헤쳐서 우리 걸 만들어야지. 이게 정상이죠. 우리 거 아닌데요. 우리는 그 시대가 없는데요. 우리 고조선이 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 나라가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기다리다가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이걸 부정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거라다 부정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